전력전자 회로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만든 전자석이 보통 이게 자기력선이 생기고 강자성체를 따라서 흐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보통은 대학교 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서적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자성체를 많이 가정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A의 형상의 자성체를 B로 치환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쉽게 얘기해서 B를 반 접으면 A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흐르는 페루프가 형성된다면 보통 학교에서는 이걸 자기회로가 형성되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자기력선이 흐르는 페루프가 형성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형상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형상이 되더라도 결국 A와 같을 거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제품에 있는 자성체, 여기 페라이트 코어 위주로 했지만 얘네들은 삼화전자 홈페이지도 가져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E라고 적은 거는 E형 코어이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게 U자형 혹은 C형 코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U자형 코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나머지 EE, PQ, PL, ER, EER, EPC, EFD 우리가 형상에 따른 구별을 해주지만 이거를 이게 조를 두 개를 딱 붙인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코어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여기 있는 모든 코어랑 여기 코어는 B의 형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U자형 코어는 요 A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같은 거예요. 단지 자기력선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이렇게 두 번 쪼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설명할 거는 자성체 구조, 우리가 설명할 때 쓰는 페루프는 가장 간단한 변환 모델이지만 이제 돌고 돌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모두 같은 구조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번갈아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다. 같은 거다 결과적으로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페루프인데 요 가운데 이렇게 공극 우리가 에어갭이라고 해서 코어를 자른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자르거나 여기를 이렇게 갈아냅니다. 뭐가 돼도 얘도 같아요. 두 개가 형상이 다를 뿐 얘를 찰흙이라고 가정하고 찰흙을 이렇게 잘 뭉치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요 D는 이 C랑 같은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니까 모양이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해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A, B나 C, D는 결국 같은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극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어떤 저항 성분을 제가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설명할 내용이지만 어떤 물질,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 요 그림은 공극이 있는 E형 코어인데요. 이 가운데 중심 기둥, 그러니까 이거 중족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우리가 에너지를 넣어주면, 입력하면이라고 할게요. 에너지를 넣어주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생기는 경로예요. 근데 자기력선도요, 약간 전류 같은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강자성체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쏠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홍색이 좀 쏠리고, 여기 약간 연두색이나 하늘색은 좀 색깔이 밝죠. 쏠리는 게 있고요.
공극이 없었다면, 만약에 여기가 그냥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내가 넣어준 모든 전기 에너지가 모두 자기 역선으로 변환이 됐겠죠. 근데 이렇게 공극이 있음으로써 동일한 자개 강도에 의한 생성되는 자기 역선의 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자개 강도를 생성하는 경우 공극을 조절함으로써, 공극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자기 역선의 수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가서 이렇게 생긴 거, 지금은 C가 D로 바뀐 모델을 보고 계신데 결국 똑같아요. C랑. 그래서 앞에 A랑 비교하면 여기에 권선이 감겨 있는데 여기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는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모두 100% 자기력선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왜? 여기 자개 강도가 걸릴 것이고 이 자개 강도에 의한 이 소재의 특성만큼 자기력선이 생성이 돼요. 근데 갭이 있으면 자개 강도는 동일하더라도 소재의 특성 외에 여기 공기라고 하는 상자성체의 특성이 직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성되는 자기력선의 수는 줄어들게 돼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은 거예요. 자기력선도 전압에 의한 전류처럼 자개 강도에 의한 자기력선이 생성이 되는데 얘네들도 충분히 강자성체 물질인 경우에 충분하게 자기 밀도가 쌓일 수가, 이게 흐르기 좋은 조건이면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 역선에 생성되는 양이 요 공극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선은요, 자기 저항이 작은 경로를 선택해서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전류랑 똑같습니다. 전류도 최단 거리로, 그러니까 최소 저항 루틴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이유가 또 누가 물어볼까봐 그런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이유가, 앞서서 C보다 D가 유리한 이유. 당연히 이렇게 루프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있으면 자기 역선이 가기가 더 쉽겠죠. 자기 저항이 줄어서 경로가 두 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프 하나만 있을 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네. 이건 저건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자성체가 이렇게 O형 모양이지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형성이 돼도 같은 형상이다. 같은 구조다. 중간에 갭이 있어도 같은 구조다. 내가 입력한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된 자개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여기 페루프에 있는 자기 저항값, 그러니까 공극이 없으면 자기 저항값이 상자성체 것만 보이는데, 공극이 있으면, 제가 말 잘못해요. 강자성체의 저항만 보이는데, 이렇게 공극이 있으면 강자성체의 상자성체의 저항도 보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자기력선이 다르다.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이렇게 강자성체랑
상자성체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철과 공기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자개 강도에서도 생성되는 자기력선의 수는 여기 상자성체 공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